너 그때 생각나? 네가 아주 어릴 때 말을 딱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왜 다리가 없어? 외할아버지한테 네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대. 엄마는 왜 다리가 없어? 엄마는 왜 사고가 났어? 엄마는 왜 다른 엄마랑 달라? 시리얼 로고. 내가 처음 생겼을 때 어. 주변 반응이 어땠어? 주변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어. 결혼을 하고서 네가 6개월 만에 딱 생겼거든. 뱃속에 애가 생겼다. 이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외할아버지한테 전화를 제일 먼저 했어. 근데 외할아버지 반응이 엄마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어쩌자고 너가 애를 가졌어. 막 화를 내시는 거야. 결혼까지는 괜찮은데 임신해서 애 키운다는 생각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못 하셨던 것 같아. 첫 애를 키우는데 이게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지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엄마랑 같이 보통 지하철 지하철 탔을 때 애들이랑 같이 버스 같은 데 가거나 온갖 분들이 다 쳐다보시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분이 약간 술 취하셔서 엄마한테 와갖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주고 가셨어. 엄마가 구걸을 한 게 아닌데 근데 1,000원짜리를 주고 가셨어. 자막. 딸에게 맞지? 엄마의 어떤 과거 거지? 사진을 사고 보여줬다. 뭐 말뚝박기 놀이도 하고 뛰어다니는 놀이를 되게 많이 했어. 요렇게 다리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모습이랑 어떤 것 같아? 지금 의속하고 옛날 다리하고 비슷할 만큼 예쁜 것 같아. 엄마가 사실 다리가 예뻤어 좀. 12월 24일 날 합격 소식을 알았거든. 외할아버지가 엄마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 해주신 선물이 예쁜 구두를 사주셨어. 이거 신고 이제 좋은 데 많이 다니라고. 그래서 난 놀아야지. 그리고 이제 놀러를 갔다가 여행을 갔다 오는 날 이제 사고가 난 거야. 1월 6일 날. 내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기분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막 현실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 다리가 없어졌다는 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막 그냥 눈물이 나긴 하는데 아무 생각이 들진 않아. 척추장애인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소대변도 자기가 못해요. 간호사가 4시간 간격으로 계속 들어와서 다리 벌리세요. 그리고 소변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대변도 관장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었다 그럴까? 그래서 엄마의 20살은 생각했던 20살하고는 되게 달랐던 것 같아. 자막. 마비됐던 하반신은 이후 일부 회복됐고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이 남자는 니네 아버지시다.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아빠네 집에서 되게 반대를 했잖아. 엄마가 이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느 날 되게 진지하게 이제 딱 온 거야. 그래서 은미야, 우리 엄마가 너무 반대하니까 허락받기는 힘들 것 같아. 우리 그냥 같이 도망가서 같이 살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아니 왜 내가 도망을 가야 돼? 그게 굉장히 많이 서운했었어. 하늘이를 낳기 이제 전에 딱 이제 마지막에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이 그만 낳으실 거죠? 네, 이러시는 거예요. 제왕절개 할 때 아예 아이를 안 낳을 거면 이제 불임치수를 같이 하거든요. 장애가 있는 여성이니까 아이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왜 내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 것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내가 아니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힘들다라는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이렇게 애를 하나도 감당을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구나가 현실적으로 느껴지긴 했는데 자막.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우리 딸 하늘이가 태어났다. 비록 2.7kg으로 작았지만 건강한 모습이었다. 네가 어릴 때 내가 하도 심부름을 많이 시키니까 하늘아 하늘아를 많이 부르니까 네가 그때 한번 엄마한테 딱 이렇게 화를 내더니 내가 엄마 시녀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었어.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한테는 되게 힘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하늘이가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을 때 학부모 상담을 오라 그런 거야. 이거를 내가 가야 되나? 장애가 있는 엄마가 가는 게 나을까? 장애가 없는 아빠가 가는 게 나을까? 고민을 우리 둘이 막 했었단 말이야. 너가 친구들한테 괜히 엄마가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까 봐 내가 엄마를 엄마 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 어떤 친구가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신데
혹시 부끄럽거나 그러진 않냐고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난 오히려 우리 엄마 너무 좋고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 다시 엄마한테 달려갔었던 기억이 나. 그랬구나. 근데 어렸을 때 생각이 들었던 게 나랑 동생은 이제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즐겁고 이제 지하철을 타든 뭐 어디를 다니든 같이 그냥 엄마랑 딸이랑 같이 가는 것 뿐인데 그냥 가는 어르신들이나 뭐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린애가 엄마를 도와주느라고 애쓰네 자꾸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 엄마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온갖 고생 다 한다는 듯이 엄마를 도와주느라고 네가 너무 힘쓴다고 막 그렇게 세상 안타까운 눈빛을 하시고 날 쳐다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 내가 엄마로서의 이런 갖춰야 될 부분들의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가? 그런 라는 걱정을 했었어. 너랑 둘만 있는 시간이 되게 좋으면서도 되게 무서웠어. 왜냐하면 엄마가 혼자서 너를 안아 일으키거나 너가 뭐 사고가 났을 때 너를 업고 병원에 가거나 이거를 엄마가 혼자서 못 하잖아. 저희 어머니는 휠체어에 이렇게 딱 앉아서 딱 위에서 일어나. 아니 하늘아 너는 일어나 할 수 있어. 이러고 서운하진 않았어. 서운하진 않았고 그냥 엄마가 왜 의지의 열정에 불타는 눈빛으로 넌 일어날 수 있어 이걸 계속해서 했을까. 그것만 약간 궁금했을 뿐이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가 다치면 나 때문에 애가 다쳤어. 내가 장애가 있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어서 애들이 엄마를 엄마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엄마로서의 그 존재로서도 충분히 애들한테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엄마가 되면서 느꼈거든요. 너 그때 생각나? 네가 아주 어릴 때 말을 딱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 왜 다리가 없어? 외할아버지한테 네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대. 근데 둘째가 똑같은 걸 물어봤었어. 엄마는 왜 다리가 없어? 엄마는 왜 사고가 났어? 엄마는 왜 다른 엄마랑 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딸이 담별아 일로 와봐. 얘도 어린 나이인데 그거를 동생한테 자기가 이해한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엄마한테 어부반 안 했지만 안아달라고는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엄마 출근할 때 안아주고 뽀뽀를 중학교 때까지 했잖아. 안아주고 뽀뽀를. 안방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엄마 자는 모습 이렇게 봤다가 TV도 잠깐 봤다가 엄마 자는 모습도 봤다고. 그 시간만으로도 나는 그게 되게 좋았고 그냥 그게 너무 행복했고 딱히 좋은 엄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은 나는 딱히 그래서 없었어. 엄마도 잘 안 보였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제가 장애가 없었더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커가면서 오히려 더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엄마의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해해 주는 게 그러니까 말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많이 좋았고 하늘이가 많이 컸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 다행이네. 아유. 제작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책임 김지수, 리드 신혜림, 기획 구성 심진수, 임지윤, 촬영 박준영, 임지훈, 전서영, 수어 통역 이은선, 화면 해설 김윤주.